단원의 두 번째는 유리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리식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그걸로 함수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미지수 x가 분모에 있는 함수를 그냥 유리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는 다항함수도 유리함수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냥 그건 뜯어내고요. 여기선 이제 분모에 미지수 x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 분모에 x 1차가 있는 경우만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가장 기본이 되는 유리함수입니다. y는 x분의 k. 그래서 분모에 미지수 x가 있는 k인데 요 k라는 건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상수. 이제 저 k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새는 좀 조금씩은 달라지긴 할 텐데 감을 잡기 위해서 k가 1인 거, 요 녀석 그래프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만만하게 숫자들을 몇 개 넣어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살펴보면 x축, y축에 그냥 숫자들을 막 넣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y는 1이 나오죠. 그래서 1,1이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와요. 2,2분의 1 지나가고요.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옵니다. 이런 점 지나가요. 뭐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이런 점들이 되겠죠. x에다가 엄청 큰 숫자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엄청 큰 거 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y좌표는 점점 작아지죠. 근데 이제 음수가 되는 건 아니고 양수인 상태를 유지할 텐데 엄청 작아져서 점점 x축에 가까워질 겁니다. 닿지는 않아요. 0이 되진 않거든. 그런데 점점 0에 가까운 숫자가 되어 갈 겁니다. 그죠? 반대로 x가 좀 작아지는 것도 볼 텐데 요 식을 약간 변형해서 이런 잔머리를 굴려볼 수 있거든요. x를 1로 옮기잖아요. 그럼 x 곱하기 y는 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둘이 곱해서 1 되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x에다 1, 2, 3, 4 넣었잖아. 그랬을 때 y좌표들을 찍은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y에다 1, 2, 3, 4 집어넣으면 x좌표 나올 거네. x좌표가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y가 1일 때 x좌표는 여전히 똑같이 1인데 y가 2일 때 x좌표는 2분의 1이에요. y가 3일 때 x좌표는 3분의 1입니다. 마찬가지로 y가 계속 커지면 x는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숫자들이 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를 다 이어서 그림을 완성을 시켜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y는 x분의 1의 1사분면에 해당하는 그림인데 지금 그림 그린 거 봐서 알겠지만 요거 좌표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 요 녀석을 마치 이렇게 생긴 것처럼 찾은 거잖아요. 여기서 1, 2, 3, 4 넣어서 얘 찾은 것처럼 여기다 1, 2, 3, 4 집어넣어서 얘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나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더 하기도 전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x에다가 1, 2, 3, 4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수도 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넣어볼 텐데 x에다가 음수 집어넣으면 y도 똑같이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그림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인 그림이었다면 x에다 음수 집어넣으면 y도 음수 나올 거고 생긴 모양은 당연히 똑같아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요. 반대로 y가 마이너스 2일 때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y가 마이너스 3일 때 x좌표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얘도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안 보이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녀석이 y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면 이제 눈에 좀 보이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x축을 그어놓고 y축을 그어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x축이랑은 안 만납니다. 이거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고요. 얘도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지 만나지 않아요. y축이랑도 안 만납니다. 가까워지기만 해요. 가까워지기만 한다는 건 이런 소리인 거지. x에다 0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y좌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분모에 x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에다 0은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거 볼까요? 둘이 곱해서 1이래. 둘 다 0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x가 0이어도 안 되고 당연히 y가 0이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니까 생각해보자면 이런 거 보는 건데 정의역 이렇게 생긴 녀석에 정의역 살펴보는 거예요. 넣을 수 있는 x값 0 빼고 전부 다. 0은 넣을 수가 없지. 하지만 0이 아니기만 하면 아무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역도요. 0은 안 됩니다. 이거 빼고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 수 있고 뭐 식을 살짝 변형해봐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0이면 안 되고 y가 0이면 안 돼. 그래서 x가 0이라는 거, y가 0이라는 거 가질 수 없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x는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고 y는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는데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0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고 y축 y는 0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죠.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점, 근, 선 이렇게 불렀다고요. 점차 근접하는 선, 가까워지는 선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사실은 닿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접해 가까워지기만 하지 실제로 닿는 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에서 점근선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넣을 수 없는 값이 바로 점근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려놓고 나서 또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하자면 그림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요 점 지금 얘는 x축이랑 y축 자체가 점근선이어서 그런데 원점에 대해서 이 그림 완전히 대칭인 녀석이에요. 제가 1, 4분면 그림 그려놓고 나서 3, 4분면에 그림 그릴 때 그런 이야기 했죠. x, y가 둘 다 양수거나 x, y가 둘 다 음수일 거고 생긴 모양은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등등등 해서 요 녀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점근선 x는 0, y는 0 그랬는데 점근선의 교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원점 될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지 스스로 대칭인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노란색 두 개는 자기 스스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것도 아까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했죠. x랑 y랑 둘이 곱해서 1 되는 건데 요거 결국에는 x, y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이 완전 똑같거든요. 자기 스스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쪽으로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겠지. 이렇게도 접히면 딱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대칭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 K를 조금씩 바꿔볼 건데 지금 우리는 K가 1인 상태의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지금 얘 어디 있냐면 80쪽 중간 박스에 있어요. 6번. 그죠? 보시면 책 잠깐 보고 갈까요? 뭐 써 있는 거? 요 지우기가 좀 그래서 요거 내비두고요. 요렇게 잠깐 봅시다. 6번 보시면 y는 x분의 k, k가 0은 아니야 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정의역, 치역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 그래서 점근선이 x축, y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제 x는 0, y는 0이라고 썼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했고요. 5번 이야기했어요. 원점과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이야기했죠. 이제 3번, 4번 얘기는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요 k의 값을 조금씩 바꿔볼 거예요. 첫 번째로 바꿔볼 건 부호인데 k의 부호를 바꾼다는 건 지금 y는 x분의 1 그렸잖아요. 파란색으로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요 녀석 부호를 살펴볼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가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썼다. 노란색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둘 중에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노란색 곡선을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이야기네. 여기 뭐 요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노란색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파란색 곡선이 된다고요. 이 파란색 곡선의 방정식이 누구냐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좀 다르게 아예 이거 찾을 때처럼 x 1위로 옮겨서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이다 가지고 좌표 찾아오셔도 돼요. 그죠? 달라진 건 뭐밖에 없다? 얘네들이 곱한 게 양수였는데 얘네들이 곱한 게 음수다. 즉 x와 y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다 보니 노란색의 경우엔 1, 4분면이랑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졌다면 파란색의 경우엔 2, 4분면이랑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K의 부호에 따라서 어느 3분면에 그림이 그려지는지가 결정이 날 거고 그건 뭐 우리가 1, 2, 3, 4분면에 X좌표랑 Y좌표의 부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둘이 부호가 같아야 하는지 아니면 둘이 부호가 달라야 되는지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쪽에 생길 건지 이쪽에 생길 건지가 결정이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이 K의 값을 좀 키워볼 건데 이번엔 뭐 좀 지저분해지네. Y는 X분의 2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생긴 걸 찾아보려고요. K가 2가 된 거야. 2배로.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2다 뭐 이거랑 같은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좌표들을 대입해보면 1 대입해보면 Y좌표 2 나오고요. 아까 여기는 1,1이었는데 이제는 1,2가 나와야 돼요. 2 대입해보면 1 나옵니다. 여기네요. 3 대입해보면 3분의 2고요. 4 대입하면 2분의 1 나와요. 반대로 Y좌표가 3 되는 건 X가 3분의 2, Y좌표가 4 되는 건 X가 2분의 1,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그래서 얘네들을 이어보면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편에도 있을 거잖아. 그죠? 여기도 빨리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아이고 약간 빈트가 나갔지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거든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K의 값이 커지면 정확히는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점점점 서로 멀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3 그랬으면 둘이 곱해서 3이거든. 1,3을 지나가야 돼. 3,1을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겠죠. 이렇게. 4하면 더 밀려나겠고. 이런 점점 더 밀려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였으면 1 넣어서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어서 1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밀려나겠죠. 더 밀려나고요. 더 밀려납니다. 즉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멀어지는 것도 멀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K의 값이 혹시 다르면 겹칠 수 없습니다. 그래프가 겹치지 않아요.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지는 K의 값에 따라서 결정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생긴 모양을. 그래서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였다면 이제 크기를 약간 줄여가지고 평행이동도 해볼 텐데 y는 x분의 k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을 x축으로 뭐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뭐 이런 건데 함수니까요. 평행이동을 하면 y 대신에 y-q 쓰는 거고 x 대신에 x-p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q 쓰는 건 좀 꼴보기 싫으니까 요거 우변으로 던져서 y는 x-p분의 k 더하기 q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게 될 텐데 쳐다보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만 찾으면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긴 할 텐데 어쨌든 보자고요. 곡선을 평행이동을 했거든. 곡선을 평행이동을 했다는 건 곡선도 옮겨가겠지만 이 곡선의 기준이 되는 정의역, 치역, 점근선 또는 대칭의 기준이 되는 이런 애들까지 다 같이 옮겨가는 거거든요. 싹 다. 그러니까 식을 빨리 써보면 이런 건데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정의역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는 x에다가 p를 못 넣어요. 애초에 정의역에서 0이 빠진 이유는 분모가 x이기 때문에 분모에 넣을 수 없는 숫자가 0이거든. 그지? 그래서 0 빼고 전부 다였는데
이제는 평행이동을 하니까 누가 됐어? 분모가 x-p가 돼버렸어요. p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치역도 마찬가지겠지. 원래는 0이 안 됐거든요. 근데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치역도 q는 안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아하, 점근선 어디? 점근선이라는 건 x는 p하고 y는 q하고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 어디였다고요? p, q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또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점, y 마이너스 q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p, y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p,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원점이었고 x축, y축이었던 게 이제 조금씩 복잡한 녀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식으로만 썼는데 뭐 이따 그림도 그려보겠지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곡선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런 대칭의 기준이 되는 축들도 다 같이 옮겨가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뭐 충분히 다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려면 함수니까 그래프는 당연히 그려야 할 텐데 그래프 같은 걸 그리거나 할 땐 만약에 평행이동을 안 했으면 그냥 K값 가지고 바로 그리시면 되고 평행이동을 했다면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는지 찾으시면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숫자를 몇 개 넣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y는 x분의 3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프를 대충 조그맣게 그려보면 x축이고 y축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게 y는 x분의 3이거든요. 근데 난 얘를 뭘 할 거냐면 x축으로 뭐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y는 x-2분의 3 빼기 1 이렇게로 바뀌겠죠? x 대신에 x-2, y 대신에 y 플러스 1 넘어갈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럼 우린 얘를 쳐다보고 알아야 된다고. 아,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구나.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냐면 x는 2가 점근선이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점근선이 될 거고 이걸 이제 이 노란색 점선이 마치 x축, y축인 것처럼 생겨서 k의 값이 3인 곡선을 그리면 된다고요. 여기 이렇게 얘도 여기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하얀색 곡선이 2,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주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가 티가 나기 때문에 그냥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엔 아마 이렇게 안 주고 뭐냐? 마이너스 x 더하기 5? 뭐 이렇게 주겠죠? 이게 통분한 거거든요. 그냥 얘랑 둘이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 그냥 통분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얘가 얘한테서부터 온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점근선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완전 어렵게 일반화시켜서 엄청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통분해서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나왔다고 치면 얘 가지고 점근선 찾으러 가는 거야. 찾는 건 분자의 x를 없애면 되거든요. 이거 밑으로 떨어뜨리면 된다고. 이거 유리식 우리 계산할 때 했던 거거든요. 분자의 x를 밑으로 떨어뜨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cx 더하기 d분의 일단 cx 더하기 d라는 모양새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c분의 a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AX가 사라질 거니까. 그럼 여기 뒤에 이제 마이너스 C분의 AD 더하기 B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CX 더하기 D분의 마이너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얘를 변형하면 얘가 돼요. 이거 나도 못해요. 그냥 맨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 뭐 하는 거라고? 점근선이 어디인지를 보는 거라고요. 점근선 첫 번째로 분모 0 되는 거 이거 x가 마이너스 c분의 d인 거 이게 하나의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예요? 이거 y가 c분의 a인 거 이것 또 하나가 점근선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인 게 점근선이잖아요. 그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c분의 d인 거 y가 c분의 a인 거 이거 두 개가 점근선이에요. 다시 문제로 와서 얘 쳐다보시면 이 녀석 점근선 어디라고요? x가 2인 거 분모 0 되게 하는 거 x가 2인 거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인 거 x 앞에 개수의 b거든요. c분의 a라는 건 c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잖아. 이 녀석이 또 y는 이라고 하는 점근선 될 거다예요. 그래서 분모 0 되는 거 하나랑 x 앞에 개수의 b 이것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할까요?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빼기 3 너무 큰데? 이거 하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점근선이 어디 있다? 이 녀석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2다 그런 이야기예요.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정도는 금방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찾는 건 찾는 거고 그래서 저거 그래프를 그리려면 k 값이 또 얼마인지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최소한 이쪽에 생기는지 이쪽에 생기는지를 알 거잖아. 근데 그 k도 사실은 찾기가 귀찮으면 안 찾아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왜 그릴 수 있냐면 자, 요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야기할게요. x축에 y축에 점근선으로 나온 게 x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2하고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k 값에 따라서 이쪽 편의 그림이 그려지는가 이쪽 편의 그림이 그려지는가인데 내가 미친 척 x좌표에 아무거나 넣어볼 거야. 0 같은 거. 마이너스 1을 못 넣는 거지 0은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어 보면 y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요. 0,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흰색 점선이 점근선인데 요 점을 지나간다고요? 이 점근선은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요 점을 지나가려면 그림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충 요런 그림으로 그려지겠구나 정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k 값은 음수가 되겠네. 정확한 값이 필요하면 찾으면 되지만 그림은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이런 x좌표나 y좌표는 있으면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다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찾아가지고 다 좌표를 표시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책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y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대요. 점근선이 x는 2,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겠지. 분모 0 되는 거 x는 2, x 앞에 개수의 b 1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x축에 y축에 점근선 파란 걸로 그려볼까요? x는 2,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고요. 또 미친 척 x에다 0 집어넣어 보면 0, 마이너스 2분의 5를 지나가요. 0, 마이너스 2분의 5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었거든? 마이너스 2분의 5면 얘보다 약간 위에 있겠다, 그죠? 여기 있을 거잖아. 그럼 파란색이 점근선인데 여기 있다고 그림 어떻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겼을 거다. 못 벗어나니까요. 그죠? 그럼 반대쪽으로 이쪽으로도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나중에 이거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이 바꾸는 거. 바꾸는 거는 우리 유리식 할 때 했던 거야.
x-2고요. 분자에 x-2가 있어야 떨어지니까 요거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치? 그럼 더하기 6이니까 빼기 1 이래야 원래 거랑 같아져요. 그래서 x-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k 값이 마이너스 1이었던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저쪽 편이랑 이쪽 편의 그림이 그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죠? 그 상태에서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려놓고 나서 보면 뭐 대칭 이런 이야기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함수 그래프만 잘 그려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몇 개 풀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뭐 이제 최대 최소 뭐 이런 거랑 뭐 또 뭐 직선과 위치 관계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할 겸 문제를 몇 개 풀고 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어디냐? 어디야? 10번부터인가 보다. 그죠? 10번부터입니다. 566번인데 다음 함수 중 그래프가 평행이동에 의해서 저 녀석이랑 겹치는 걸 찾으세요거든요. 평행이동에서 겹쳤다는 건 우리 아까 제가 칠판에 설명한 거로는 K죠. K의 값이 똑같아야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귀찮지만 K의 값이 마이너스 2인 녀석 골라보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다 일일이 손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런 애들은 분모가 x 빼기 3이야. 그럼 분자도 x 빼기 3이 와야 되죠? 2가 와야겠죠? 마이너스 6이네요. 더하기 5 이렇게 생겨야지 원래 거랑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k 값이 5예요. 2는 밑으로 떨어질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얘랑 안 겹칩니다. 그죠? 뭐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3번 같은 거 끝에 있으니까 x 더하기 3이고 분자가 x 더하기 3에 여기 2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뒤에 더하기 2 이렇게 온다고? 그럼 이거는 x 더하기 3분의 2에다가 2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평행이동한 거고 이건 평행이동한 거야. k 값이 2라고요. 근데 지금 나는 마이너스 2를 찾는 중이잖아요. 얘도 안 겹칩니다. 대칭이동하면 겹치겠지. 평행이동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마이너스 2인 건 이렇게 손으로 다 계산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겠지만. 4번 약간 까탈스럽게 생겼는데 이게 2-x여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1인 거예요. 혹시 이것도 꼴보기 싫으시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x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럼 이제 더하기 2가 돼버렸네요. 얘 때문에 빼기 3 이렇게 생긴 거 봐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2하고 마이너스 1은 점근선이고요. k의 값이 마이너스 3이네요. 얘도 답이 아니네요. 잘 못 짓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한 거 빼고 나머지 중에 골라서 답은 찾아보시고요. 오늘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밑으로 와서 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에이 됐어.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은 정의역 치역 물어보는데 자 봅시다.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냥 그리면 끝나거든요. 이런 말 없어도 정의역이 1은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 지금 정의역으로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0 이상 1 미만 또는 1초가 3이야. 1은 당연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정의되지 않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치역 물어봤는데 연습 삼아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끝나는 거니까. 유리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점근선을 먼저 찾는 겁니다. 걔가 기준이 된 선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 점근선부터 찾아보면 x는 1하고 y는
2하고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입니다. 1,2라고 하시면 안 돼요. 1,2는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해야 점근선이야. 저거 가지고 자, x축 네. 뭐지? 1에서 3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하고 x는 1 y는 2 이렇게 생긴 점근선 그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대입하자고요. 0, 1 0 대입하면 1 나온대요. 0 대입하면 1 나온대. 여기죠. 점근선의 좌표가 2였기 때문에 1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간다 이니까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왼쪽도 오른쪽도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을 0에서 1 사이 또는 1에서 3 사이래요. 0이 어디 있냐면 여기고요. 1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란 이야기예요. 1은 점근선이라서 뺀 거지 요 사이만 살려두세요라는 말이니까 그래프는 누가 사는 거야? 여기서부터 얘하고 여기서부터 얘가 살아남는 거죠. 그죠? 밑으로 영원히 내려갑니다. 위로 영원히 올라가요. 그래서 치역 살펴보세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요 점의 좌표는 아까 우리 찾았잖아요. 0,1이라고. 요 점의 좌표는 3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3 대입해보면 2분의 5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빨간색 곡선은 y좌표가 어떻게 생겼다? y가 1 이하 또는 y가 2분의 5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 치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금방 해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유형 1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것도 자 옆에다 이렇게 놓고 볼까요? 이 그래프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 구하라는데 그냥 그림 그리면 끝나잖아요. 이 점근선 어디죠? x는 3, y는 3. 그지? 그러니까 x축, y축에 그냥 빨리 그릴게요. x는 3, y는 3. 0 대입해보니까 3분의 2, 0,3분의 2는 뭐 여기 어딘가쯤? 3분의 밑에.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얘랑 얘가 점근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은 3, 4분면입니다. 1, 4분면 지나가잖아요. 2, 4분면도 지나가죠. 4, 4분면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3, 4분면은 안 지나갑니다. 되죠? 뭐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보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옆에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다 점근선 그리면서 했는데 또 점근선 물어보고 있어. 귀찮아 죽겠네. 573번. 이거 점근선 찾으래요. x는 마이너스 a, y는 3입니다. x는 마이너스 a, y는 3. 됐죠? 밑에도 볼까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 분모 0 되도록 하는 거 x 앞에 계수. 오케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 요거 두 개가 점근선이라고요. 얘는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b, y가 3분의 a.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해봐. 다음은 자 576번이고요. 유리함수 나와 있고 저 함수 자체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근데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자, 문제에서 뭐래? 이 그래프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얘는 누구일 거라고요? 점근선의 교점. 이 직선 누구라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점근선 어디야? x는 마이너스 4, y는 2. 이게 점근선이잖아요. 그죠? 분모 0 되는 거 x 앞에 계수. 그래서 마이너스 4,2가 바로 PQ가 될 거고 얘도 어디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4,2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죠? 이런 걸로 A까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얘도 보시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라고 한 걸 보니 얘 어디 지나가야 된다고? 점근선의 교점 지나가야 된다고. 점근선의 교점 어디야? 2,3이잖아요. 2,3 지나게끔 K 찾아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야? 577번? 밑에 다 비슷하니까요. 옆으로 갑시다. 580번. 이렇게 생긴 녀석 그래프가 얘와 같대요. 자, 그림 보시면 그래프가 주어진 거에서 주어진 정보들은 여기 점근선이잖아요. x는 2가 점근선이에요. 또 하나 여기 y는 1이 점근선이에요. 또 하나 0,2가 y절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ABC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 살펴보면 얘는요. 점근선부터 점근선 어디다? x는 마이너스 c, y는 a. 분모 0 되는 거 x 앞에 계수.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그림에서 보니까 x는 2고요. 얘가 얼마라고요? y는 1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a랑 c는 바로 저렇게 찾아졌고요. 0 대입하면 2 나온대요. 0 대입하면 2 나온대요. c분의 b가 2더라. 가지고 b까지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산수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것도 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헷갈리려나? 점근선 어디? x는 p, y는 q.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x는 4하고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다 라고 나온 거고요. 여기 지금 y절편 0,-4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0 대입해서 마이너스 4 나온다 가지고 a까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가서 유리함수 곡선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실컷 그래프까지 다 그렸는데 이제 와서 성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봅시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그럽시다. 1번. 정의역은 마이너스 1 빼고 전부 다니에요. 틀렸죠? 왜? 1 빼고 전부 다지. 1을 못 넣는 거지. 마이너스 1은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분모 0 되는 건 1이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K 값이 마이너스 6이네요. 찾기 귀찮다. 그죠? 찾는 방법은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x네요.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 붙이면 되고 더하기 4 했잖아. 빼기 6 해야 원래 거랑 같죠.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건 K의 값이 마이너스 6인 게 맞네요. 요걸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Y축으로 마이너스 4는 맞고요. 얘가 틀렸네요. 괜히 찾았네. 점근선으로 찾을 걸.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이 아니고요. 3번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이고요. Y는 X 앞에 계수 보는 거야. 그죠? 얘가 아니고 마이너스 4입니다. 4번 X축과의 교점 찾으래요. 이건 그냥 Y좌표 0 되는 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럼 Y가 0이 되려면 분자만 0이면 되잖아요. 분자가 0 되도록 하는 X좌표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틀렸네요. 그래서 5번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네요. 결국 그래프 그리란 이야기죠. 그려보시면 X축에 Y축에 이런 잘못 그렸네. 점근선 X는 1, Y는 마이너스 4, 0 대입해보면 2 나와요. 0,2.
점근선이 이거거든. 근데 요 점 지나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네. 이쪽도 저 밑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1, 4원면 지나갑니다. 여기 2, 4원면도 요만큼 지나갑니다. 3, 4원면도 지나가죠? 이 뒤에 4, 4원면도 지나가고 있죠. 모든 4원면을 다 지나가는 게 맞네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밑에 건 비슷한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유형 17번에 보시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리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는 말이야. 아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근선이 있다고 보면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던가 K가 양수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K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딱 점근선일 때가 약간 이상해요. 없잖아, 정의역이. 근데 이걸 포함하지 않으면 이것만 빼고 생각해 보면 x가 계속 증가할 때마다 y는 조금씩 감소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x가 증가할 때마다 y는 감소하거든요. 얘는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녀석이에요. 점근선 빼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x가 커질 때 y는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물론 점근선에서 갑자기 뽕 하고 떨어지긴 하지만 다시 x가 커지면 y는 커집니다. 이 뒤로 가도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점근선이 포함되지 않으면 계속 증가하던가 계속 감소하는 녀석이에요.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지겠죠?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니까 그 정의역의 범위 안에 점근선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되고 점근선이 없으면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 양쪽 끝에만 보면 된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중간에 점근선이 껴있어? 그럼 걔는 최대값도 없고요. 최소값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물어보진 않겠지 아마.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땐 양쪽 끝에 걸 그냥 보시면 된다고요. 볼까요? 585번인데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5 사이래요.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래요. 모르긴 몰라도 계속 증가 아니면 계속 감소해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들쭉날쭉 안 한다고요. 이거 점근선 어디야? x는 3이거든. 3은 주어진 범위 안에 없어요. 즉 점근선을 포함하지 않은 범위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든가 계속 감소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2분의 5 넣은 거랑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러고 끝. 산수하자면 그걸로 끝이다고요. 그죠? 물론 우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뭐 대충 그림 그려보면 x축이고 y축이고 점근선이 3하고 2이고 0 대입해보면 3분의 5거든요. 3분의 5는 2보다 약간 작아요. 3분의 5는. 그죠? 그래서 그림은 여기를 지나가니까 대충 요렇게 하고 요렇게 생겼구나. 이 상태에서 뭐래?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5로 자르래요. 2분의 5면 2.5니까 한 요쯤 되나 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범위 살펴보래요. 그럼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겠네. 그죠? 마이너스 1 넣은 게 최대, 2분의 5 넣은 게 최소. 산수는 직접 하시면 되겠죠. 그죠? 보나마나 점근선 포함 안 돼 있으면 요 따위로 생겼을 거다.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이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고요. 다음 주제는 역함수인데 이 역함수는 미안하지만 공식을 하나 외우셔야 돼요. 근데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아주 해피해집니다. 자, 나만 그런가?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입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세 단계에 의해서 구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1대1 대응인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x랑 y랑 자리를 바꾸고, 세 번째로 y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외우고 있어야 돼.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할 건데 유리함수는 뭐 당연히 1대1 대응입니다. 계속 증가하던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인 건 됐고 x랑 y랑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써드리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얘를 외울 게 아니고요. 결과만 잘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유도하는 과정이 막 대단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y는 2라고 정리할 거니까 얘 1로 넘기고 cxy 더하기 dx는 ay 더하기 b 그리고 y끼리 모아야겠죠? cx-a가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 cx-a로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y는 cx-a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럼 얘와 얘가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녀석입니다. 그럼 이제 뭘 외워야 되냐면 저 모양새를 외우셔야 되는데 어떤 모양을 외우냐면 분모 분자에 다 이렇게 x 상수항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x는 똑같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개수들을 보는 건데 이 c하고 b는 안 변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여기도 이 c하고 b는 안 변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하고 d는요. 얘네 둘은 보니까 어때요? 자리 바뀌었죠. 부호도 바뀌었습니다.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뀝니다. x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x 내림차순으로 분모 분자 다 정리하고 나서 이쪽에 서 있는 애들 좀 허접하지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었다고 치면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그었다고 치면 얘네들은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 했었냐? 뭐 2x 빼기 1분의 3x 더하기 5 뭐 이렇게 생긴 거 막 아무거나 막 했어요. 이거 역함수 구하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 얘하고 얘는 안 변해요. 3하고 마이너스 1은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x, 여기는 마이너스 3 이거라고. 그죠? 한 줄 만에 구해집니다. 엄청 편하게. 그죠? 그러니까 자, 제가 역함수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주에 역함수를 구하세요가 아니면 웬만하면 역함수 구하지 마라. 최대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뭔가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쪽으로 잔머리를 굴려야 되거든요. 구하란 얘기 안 하면 90%는 안 구하는 거야. 그런데 유리함수는 예외. 구하라는 말 없어도 그냥 구한다. 졸라 편하니까. 그냥 한 줄만에 구해지니까. 외우면 끝나니까. 우리 왜 문제 풀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역함수 풀 때 f 역함수 3이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역함수를 구해서 3을 대입하지 않았어요. 뭐 집어넣어야 3이 나올까? 이걸 고민하는 거였거든. 그죠?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근데 유리함수는 아니야. f 역함수 3을 구하세요. 그러면 얼른 역함수 구해서 3을 빡 대입하시면 돼요. 어차피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유리식 방정식 푸는 거 약간 귀찮거든요. 그냥 역함수 구해서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게 더 빠른 산수예요. 사실은 같은 거 하는 거지만 미리 산수해 놓은 결과물이 이거란 이야기거든. 유리함수만큼은 역함수 구하라는 말이 없어도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것이 속 편하다. 외우면 끝나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러 가보면 뭐 이런 거 볼까요? 얘가 fx고요. 요거 역함수래요. 둘이 똑같대. 일단 역함수 하나 구해볼까요? 저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생겼죠? 네? f 역함수 x는 3하고 분자에 더하기 2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여기 1이 있겠죠? 여기 1하고 a하고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x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x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랑 얘랑 둘이 똑같대. a가 얼마란 얘기예요? a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뭐. 그지?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어쨌든 얘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거든요. 그런데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했는데 원래 그림이랑 똑같대. y는 x에 대칭 이동했는데 원래 그림이랑 똑같대.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거 원래 유리함수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거든. 그런데 그 y는 x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더라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엄청 복잡하죠? 사실은 별게 아니야. 예. 점근선이 y는 x 위에 있으면 이거 대칭이동 시켜도 원래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y는 x에 대칭이동 시켰는데 그림이 똑같다는 건 애초에 지가 y는 x의 대칭인 녀석이라는 거야. 그럼 지가 y는 x의 대칭일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고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거 점근선 어딘데? x는 마이너스 3분의 a, y는 3분의 1. 이거 두 개가 이 점이 y는 x 위에 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뜻이겠죠. 에? 후딱 바꿔서 얘랑 똑같다 하는 거야 그냥. 그죠? 여기 뭐 할 것도 없어. 에이 됐고요. 뭐 좀 어려운 거 없나? 뭐 이런 것도. 아이고. 얘랑 얘가 서로 y는 x의 대칭이라는 건 이거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어서 얘 자체는 자기 스스로 y는 x의 대칭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y는 x의 대칭이라는 건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죠? 이거 역함수 빨리 구해보면 여기 1하고 여기 3은 가만히 있는 거고 여기 1하고 여기 2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그대로 3으로 나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는 저렇게 빨리 구해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뭐 합성함수 나오는데 유리함수의 합성함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구하는 거예요. 졸라. 근데 이제 완전 생으로 막 노가다를 시키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산수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막 여러 번 합성하는 거 있거든요. 뭐 이렇게 여러 번 합성하는 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막 여긴 없네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000번씩 시키는 거 뒤에 있구나. 말이 쉬워서 1000번이지 막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쓰고 막 이런 거 1000 정말로 있네. 1000, 막 2024 이런 거.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넣다 보면 규칙 나와. 그런 얘기지 뭐. 그죠? 뭐 쉬운 거는 몇 바퀴 돌렸더니 원래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게 좀 쉬운 거고 좀 어려운 거는 하다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규칙이 파악이 되는 거지. 하다 보니까 뭐 분자만 일씩 커지네라든가 뭐 아니면 분모만 일씩 커지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규칙이 찾아지는 걸로 이제 얘나 이런 애들의 값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합성은 그냥 하시라. 이런 거고요. 마지막은 요겁니다. 유리함수에서 제일 까다로운 녀석이 바로 이거예요. 유리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는 제발 부탁인데 지원아 이거 들어야 돼. 제발 부탁인데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안 그리면 못 풉니다. 못 푼다고 하기 좀 그렇고 그림을 안 풀면 틀릴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약에 낸다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 이런 표현 너무 위험한데 아무튼 시험을 낸다고 치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틀리게끔 낼 거야. 나 같으면. 그림으로 찾을 수 없는 식으로 찾을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식을 안 쓰면 당연히 못 풀지. 식을 쓰긴 써야지. 근데 식만 가지고는 못 풀고요. 그림을 당연히 그리셔야 되고요. 이거는 유리함수뿐만 아니라 무리함수는 더더욱 심해요. 무리함수는 그림을 안 그리면 아예 답을 못 구해요.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야. 그림을 안 그리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리함수는. 어쨌든 무리함수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유리함수는요. 그래서 요거 그림을 꼭 그려서 푸셔야 되는데 자 얘부터 보자고요. x분의 3이래요. 그림 되지. 완전 쉽네요. 좀 어려운 거 할 거 그랬나? 자 요거랑 요거고요. x축 y축에
점근선이 그냥 x는 0, y는 0이니까 그림 그리면 대충 이렇게 생겼겠대요. 요거 하고 요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다음 얘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에요. k는 y절편입니다.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대충 요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거거든요.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요 녀석이랑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지금 이런 상태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죠. 더 내려가야죠.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접할 때까지 내려가야죠. 접할 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요 순간에 K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식으로 찾아야죠. 아하, 접할 때구나. 를 확인했으면 식으로 찾는 겁니다. 식으로 찾는 건 이런 거야. 이거 만족시키는 해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죠. 분모에 x 있잖아요. 양변에 x를 곱하면 되겠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 됐어요? 2차 방정식 됐죠. 접한다고요? 해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 보라는 이야기예요? 판별식 보라는 이야기지. 좌변 다 넘겨서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판별식 뭐다? 0이다. 0보다 큰 거 아니고 0보다 작은 거 아니고 딱 0이다. 접할 때니까. 그래서 K를 찾아보시면 뿔마 2 루트 6인데 구하라고 한 건 양수라서 2 루트 6만 답이 되겠죠. 두 개가 나온 이유는 요 상황이 2 루트 6이고 요 상황이 마이너스 2 루트 6인가 보지 뭐.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당연히 판별식 같은 식을 이용해서 쟤를 풀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다른 걸 하나 또 보시면 597번. 방금 문제는 그냥 식으로 찾아도 왠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 보자고요. 이거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잖아. 점근선이 x는 1, y는 1. x 갑자기요? 아, 다 썼구나. 어우, 오늘 분필 몇 개째 쓰고 있는 거야? 에이, 손에 안 묻히려고 그랬더니. 다시. 점근선이 x는 1, y는 1. x축, y축, x는 1, y는 1. 그리고 0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0, 마이너스 2. 요 점 지나갑니다. 요렇게고요. 요렇게고요. 얘가 저 유리함수 곡선이에요. 다음 요 녀석인데 얘는요. m 값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져요. 그런데 항상 지나가는 점 있죠. 어디? 0,1. 요 점을 맨날 지나가요. 그래서 요 점 지나가는 수많은 직선 중에 안 만났으면 좋겠대. 예를 들면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식을 찾아보면 그림을 확인하기 전에 식을 먼저 제가 좀 볼게요. 식으로 얘를 찾아보면 보통 이렇게 풀거든요. x-1분의 x 더하기 2가 mx 더하기 1이야. 만나지 말래요. 해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x-1을 곱해서 이렇게 해놓고 x에 관한 2차식 판별식을 보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변 전개를 해보면 m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우변으로 다 쟤까지 끌고 와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mx제곱에 마이너스 mx에 더하기 x는 둘이 없어지고요. 숫자까지 넘어오면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본다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풉니다.
이러면 안 만나나 봐. 근데 답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누가 또 있다? 이거 그림을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12랑 0이 나왔는데 m이 0인 경우가 언제냐면 이거예요. m이 마이너스 12인 경우가 언제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마이너스 12는 맞냐 근데? 맞겠지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사이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안 만나겠지 빨간색처럼. 마이너스 12인 이유는 접할 때가 하필이면 딱 마이너스 12여서 그렇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있으면 안 만난다 인 거야. 그럼 m이 딱 마이너스 12면 만나요. 접해요. 얘는 가져가면 안 돼요. m이 0인 건 어때요? 가져가도 돼요. 점근선이거든. 안 만나. 이게 꺾어지면 만나겠지만 0인 건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답이 뭐냐면 이게 답이에요. 0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식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거 기껏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얘가 2차식이라고 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2차가 아닌 경우 m이 0인 경우 마이너스 3이 0이래 쌉소리죠? 그러니까 해가 없죠. m이 0인 경우도 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식을 따져보면. 그래서 m이 0이 아닌 경우라면 이거고 m이 0인 경우도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얘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m이 0인 건 당연히 빼먹겠지. 당연히 좀 그렇고. 아마 빼먹겠지. 생각하기 힘들거든. 자주 빼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m이 0이라는 사실을 빼먹기가 너무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꼭 그림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찾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2랑 0이라고 나왔다고? 어떤 상황인 거지? 아, 마이너스 12는 얘구나. 0은 얘인데? 0도 괜찮잖아. 라고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다음 문제 598번 걔는 심지어 정의역의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그림이 아닌 못 풉니다. 그림이 아닌 못 풀어요. 못 푼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림이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림을 안 그리면 풀기가 엄청 짜증나요. 그러니까 제발 그림 그리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안 풀어줄 겁니다. 풀어보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의리함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함수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보면 이것저것 해결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